정부에서 6.17 대책이나 7.10 대책이 나온 뒤에도 효과 없다, 정책 소용없다, 8.4 공급 대책 나왔는데 당장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재건축 풀어야 집값 잡힌다. 그런데 예전에 부동산 3법 이후에 집값이 폭등했던 것을 보면 재건축을 푸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택지 개발보다 재건축은 당장 멸실을 만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단기적으로는 가속화시킨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하더라도 뭐 멸실 얼마 안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냐. 근데 저는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완화시키면은 재건축 아파트부터 다시 투기 수요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하는 말을 은근슬쩍 바꿔요, 말거리 잡고. 강남 재건축 상승세가 강남 신축, 구축 이렇게 퍼져나가고, 강남 재건축의 상승세가 서울 재건축, 경기 재건축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재건축 완화는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책 발표된 지 한 주, 아직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당연히 집값이 오를 때 정책이 나오는 거고 바로 효과 안 나오죠. 보유세 강화 혹은 종부세 강화, 정확한 효과를 보려면 내년 6월쯤이 돼서야 볼 수 있는 거고, 공급 정책 같은 경우는 최소 2, 3년은 봐야 되는 거죠. 당장 효과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한번 봅시다. 8월에 나왔죠. 정책 잘못하고 있다 65%, 집값 더 오를 것 58%. 패닉바잉 뒤에는 신용대출도 끊기면 어쩌냐. 사실상 신용대출도 끊겨야 되는 거죠. 대출을 왜 막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젤3, 두 번째는 가계부채 위험 때문이죠. 대출을 지금 끊는 이유가 부동산에 관해서는 실수요든 투기수요든 일단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출을 억제를 했더니 신용대출을 받아서 더 위험하게 연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간 수요들까지 다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집값 폭락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기사도 보면은 뭐 주식, 부동산 오르는 이유가 있었다 하면서 가계 M2가 역대 최대래요. 가계 M2는 언제나 역대 최대예요. 중요한 건 가계 M2 증가율이랑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거의 비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가계 M2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전체 M2가 이만큼 증가하면은 가계 M2는 요만큼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 M2 증가율이 늘어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가계 M2는 증가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가계 M2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아예 전년 대비로 하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M2가 증가하면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죠. M2 통화량이란 2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을 말하는데, 집을 사면은 그 통화량은 더 이상 M2 통화량에 안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집을 막 사면서 현금성 자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집값이 오르는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고 있으니까 M2가 증가하는 경우잖아요. 현금화하고 있고 가계 부채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 빚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르는 시기라고 하냐. 그래서 집값은 오른다, 역대 최고 육박한다, 7월 말에 했던 거죠. 7.10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였지만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자, 7.10 대책 핵심 뭐예요? 법인은 어차피 6.17이었고 종부세 강화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말소죠. 이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종부세 강화 언제 적용돼요? 내년 6월. 임대사업자 말소는 지금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긴 한데 임대사업자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소죠. 임대사업자 받는 혜택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건 뭐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상 배제인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적용된다 치더라도 합상 과세 배제도 말소된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 6월 이때 적용을 받는 거니까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효과를 보는 건 뭐 있어요? 법인, 양도세 과세 이런 것들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다. 7.10 대책은 당장 효과가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 1월 되기 전까지 급매물을 내놔라. 그리고 내년 6월 되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급매물을 내놔라. 이렇게 차분히 유도하는 정책인데, 뭐 나오자마자 2주일 만에 벌써 효과도 안 나온다. 그때는 거래 신고도 안 떠요. 지금쯤 되니까 효과 슬슬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계속 조장하죠. 공인중개사 80% 이상 하반기 부동산 전부 오른다. 어디서 조사했냐? 커피를 잘 만들 것 같은 거기서 조사를 했죠. 다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그것도 84% 오른다는 건 전세뿐이죠. 매매나 월세는 60% 되죠. 하반기 부동산이 오른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가 오를 때 오른다고 해요? 1번 매매, 2번 전세, 3번 월세. 힌트 하나도 안 줬지만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매매가 오를 때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가장 높게 나온 전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조장하는 거죠. 아까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만든 거죠. 거기는 무조건 유리한 자료 갖다 쓰죠.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볼까요? 국민 절반 이상이 하반기 집값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세한 내용 보면 뭐라 그래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어떤 요인이 많은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일반 가구는 상승 요인이, 중개업소는 하락 요인이 많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개업소들 절반 정도는 하락 요인이 많다고 했는데 80% 이상이 오른다고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어때요? 일반 가구들은 상승 요인이 많다. 대부분 다 오른다고 하고 있죠. 뭐 광주나 대구, 강원, 전북, 경북, 제주, 경남, 전남 이런 데 빼고 수도권 가까운데 혹은 태종 같은 데 엄청나게 오른다고 하고 있죠. 반대로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서울도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산, 대구 다 그렇죠. 광주, 울산, 강원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보면은 5월 이후죠. 그래서 했을 때 대전 이런 것도 아직 뭐 6.17 전 자료 조사한 걸로 보이죠. 5월이니까. 인천하고 대전은 6.17 이후 확 바뀌었죠. 중국 이런 데들은 대부분 마찬가지고 세종이나 이런 데가 아직도 매수 심리 때문에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비싸게 해서 공무원들 털고 나가야 되죠. 710 대책은 이때쯤 나왔죠. 그 뒤에 바로 효과가 나오느냐? 사실상 안 나오죠. 감정원이든 KB든 114든 일단은 실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한다. 감정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고일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7월 20일에도 6월 20일 거래가 신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효과 안 나오죠. 언제쯤 나와요? 신고되고 30일 뒤쯤. 어떻게 됐어요? 서울 쭉 떨어지면서 0.02까지 떨어졌죠. 상승폭 많이 줄었죠. 경기 어때요? 0.15까지 줄었죠. 인천 다 떨어지고 있죠. 동남권 강남 4구 바로 0% 나왔죠. 전체적으로. 특히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는 이미 보합세 들어갔고 강남이나 강동도 상승폭 거의 줄었다. 이거는 한 달 전이니까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매물도 신고될 수 있더라. 8월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710 이후에 거래된 내역이 나오겠죠. 그 뒤에를 좀 봐야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전세 언제 시행됐어요? 임대차 3법 7월 31일. 그리고 한 번 튀었다가 다시 떨어졌죠.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을 그렇게 강하게 빨리 진행한 거죠. 임대차 3법을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그 사이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전세가가 오른다. 언제까지 그 얘기가 나올까요? 8월까지 나오겠죠.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다른 데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사를 가려다가 못 나간다. 근데 8월에 재계약하는 사람은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7월 31일 이후에 9월부터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거의 3법 영향 받아서 재계약할 테니까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그런데 올려서 내놓는 것만 이야기하죠. 호가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자, 매매 거래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8월 절반 이상 지났죠? 근데 40% 정도 줄었죠. 이때가 패닉 바잉이었다. 7월에 710도 나왔죠? 8월에 어떻게 했어요? 8월에 지금 절반 정도 지났죠? 이쯤 되면은 그래도 1000건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신고일 아직 남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7월보다 훨씬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난 10년간 내가 아파트 폭락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폭락의 역사. 빗방석 깔고 앉은 30대라고 하죠. 예전에도 그랬죠. 위험자산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 부동산은 거래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늘 제가 경고를 하는 거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떨어졌다. 떨어지는 듯 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할 때가 진짜 위험할 때죠. 그때가 고점이란 얘기죠. 예전에 리먼 때도 마찬가지였죠.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니까 2009년에 떨어진다고 경고를 했더니 2010년에 다시 올랐는데 사이비 사기꾼 새끼. 결국에 2010년부터 쭉 이후에 보면 2013년까지 쭉 떨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떨어졌는데 여기서 와서 악플 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사세요. 왜 악플을 달고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돈 못 벌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다른 거 믿을 거면 지금 사세요. 못 사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댓글 달죠. 너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는데 돈 못 벌었다를 진실을 조금 넣고 자기가 사야 되는데 못 샀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넣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거짓말은 진실을 조금 섞어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 샀던 사람들이 제 말 믿고 안 살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팔 사람 아니죠. 팔아서 내 손에 차익 남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 번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종부세만 많이 나가지 재산세만 많이 나가고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죠. 한 번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판교신도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2부터 2014년까지 집값 뚝 떨어지고 거래량 뚝 떨어졌고 처분 안 돼서 20% 떨어진 가격으로 급매로 매도하고 입주한 사람들도 있다. 강남 아파트 제가 50% 떨어진 단지들도 찍어서 보여준 때 많았었죠. 경매 역대 최다. 투기 조장하는 인간들, 특히 경매 관련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경매 잡을 때다라고 집값 떨어지려는 조짐 나오고 강력한 정책 나오면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그렇게 돌아서는 유튜버들 많죠. 투기 조장 유튜버들. 이런 인간들 잡아가야죠.
집값 떨어지게 되면은 경매 시장도 침체되면서 유찰 많이 되고 경매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사라고 유도한다. 경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권리가 생길 수도 있죠.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떡해요? 유치권 행사하면. 그런 위험성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경매 받아라. 자기는 팔고 수수료 벌면 되죠. 투기조장 개노답 삼형제. 경제위기로 금리 낮춰도 저금리니까 유동성 장세하다. 인구 감소에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장기적 우상향한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초래한다. 폭등한다.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 공급 물량 안 줄었죠? 이거 리먼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 물량 줄었다고 하는 것들 다 구라다. 서울 집값 역시 상한제 해제했을 때 미친 듯이 튀어올랐다. 건설사들이 올리고 언론이 띄워주고 투기꾼이 추격 매수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죠. 언론이 띄워줄 때 투기꾼들이 추격 매수 들어가죠. 근데 상한제 시행했을 때 건설사들 띄워줄 필요 있어요? 상한제 때 가격 안정됐던 거 리먼 탓이라고 하고 공급 감소됐던 거는 상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죠. 실질적으로 이때도 리먼 터졌나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장기적 우상향. 화폐가치 하락으로 장기적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어야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강남 아파트 전세 매매 101배, 83배일 동안 등록금 미친듯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20%도 안 올랐죠. 국립대 등록금, 커피숍 이런 거 다니는데 20배 올랐다. 쌀, 승용차, 영화 관람료 오른 거 봐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강남 아파트 매매 전세.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게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서 오른 거예요?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오르는 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집값은 이렇게 올랐다. 그럼 당연히 이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 오르더라도 이만큼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 이후에 그때쯤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화폐가치 하락도 있지만 수요 공급이 있다.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면은 소설책 하나를 사더라도 그 책 값은 올라야죠. 화폐가치가 하락되니까? 아니죠. 집은 중고잖아요. 중고. 그때쯤 되면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죠. 예전에 집값 폭등했다가 떨어질 때 집값 폭등하면서 자꾸 난리치니까 공급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입주가 들어오면서부터 크게 하락폭 맞고서 10년간 회복 못했다가 회복하려고 했다가 리먼 맞고 또 회복 못했던데 거기가 1번이죠.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인구 감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저금리니까 무조건 유동성 장세로 집값 폭등한다 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 낮춰도 저금리로 낮춰도 집값은 계속 떨어졌죠. 맨하튼 떠나는 세입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 높아요 낮아요? 미국이 더 낮죠. 그런데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다 보이고 있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다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만은 다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청와대에서 뭐 둔화는 팩트다 더 떨어지다 상승세 둔화예요. 지금 뭐 이거 둔화된 거 가지고 했다 어쨌든 간에 꺾였다는 거죠. 대출규제 위반 점검 규제까지 위반하는 거 점검한다. 하향 안정될 것이다. 기재차관 이야기했고 담합 교란행위 처벌한다 나오고 감독기구 나온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결론 과거 생각해 봅시다.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으로 갈 때는 하락폭이 감소하게 되면은 바닥 찍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승폭이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하락폭 감소는 거래량 때문일 수도 있죠. 거래가 얼마 안 돼서 상승폭이 감소했다. 아직도 상승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패닉바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저희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금리로 유동성 다 지금 부자들은 현금 확보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논리 맞는 거 없죠. 화폐가치 하락?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상승한 거면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죠. 정책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집값이 뭐 2배 막 이렇게 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화폐가치 하락 이상으로 거품이 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직도 폭등이다. 뇌에 뭐가 들었는지 둘 중에 하나죠. 남한테 사기쳐서 팔아먹으려고 계속 조장하든가 진짜 경험이 없어서 내가 살아왔을 땐 부동산은 계속 올랐다. 10년 15년 내에 떨어진 걸 못 봤다. 떨어진 거 제가 계속 갖다 대고 있죠. 리먼 때 장기적으로 하락했고 IMF 때도 하락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공급 부족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리먼 직전에 폭등했던 것은 IMF로 말아먹어서 부동산 시장 엄청나게 완화책이 나와서 폭등하니까 그거 막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 전 정부식에 완화를 했을 때 폭등하고 규제를 했을 때 다음 정부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때가 어떻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낚이는 30대들, 영끌 수요들 다시 한번 경고드리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